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차 설명의 영상입니다. 저는 링크플러스 합단 김성준 연구원입니다. 1차 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은 팀 구성 그리고 그 홈페이지 가입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 사업단으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의 내용은 재료비 실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재료비, 회의비, 여비 실제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신청 방법과 신청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는 캡스톤 제인 실험 실습비 지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실험 실습비는 사업단에서 재료비, 여비, 회의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지원합니다. 자, 재료비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구입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출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회의비는 회의 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도 재료비를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재료비는 팀당 편차가 있지만 3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절차에 맞춰 신청을 하고 라면은 절차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비는 그 산학연계 팀과 전공요소 팀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으로 시내 출장, 시외 출장 나눠서 지원을 따로 해주고 시내 출장의 경우에는 총 3번, 시외 출장은 2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는 산학연계 팀만 진행을 할 수 있고 팀당 2번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뒷내용에서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신청 절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아마 대부분의 팀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재료비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팀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다음에 구매할 업체에서 견적서 원본을 요청합니다. 자,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인터넷에서 만약에 필요한 재료들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재료를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 그 홈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견적서 출력을 지원을 해주는 홈페이지들이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견적서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견적서 원본이 되겠죠. 혹은 그걸 지원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그 모습, 금액이랑 물품이 모두 나오는 그 장면을 스크린 캡처를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견적서 원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뭘 살지 공식적으로 문서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뭘 살지 결정을 하고 견적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팀장은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업로드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메뉴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리고 나면은 이제 사업단에서 저희는 그 올라온 지출 결의서와 견적서를 보고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 하면 승인을 눌러줄 것이고 안 된다 아니면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면 반려를 할 겁니다. 승인 반려 결과는 팀장 문자로 자동으로 발송되니까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팀장은 이제 반려가 될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보충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승인이 될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라는 부분을 출력을 해서 사업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승인된 지출 결의서는 출력 메뉴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한 다음에 팀장과 지도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서 사업단 행정실에 견적서와 함께 제출을 해주면은 그걸로 이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는 뭐 인터넷 결제일 경우에는 그 뒤에 메뉴에 설명할 거예요. 그 설명된 그 절차에 따라 신청된 거에 따라서 사업단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배송을 업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현장 구매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터넷 카드 결제를 하거나 연구비 카드 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장에서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터넷 구매가 기본이고 연구비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같은 현장 구매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정 구할 수 없고 아니면 인터넷 구매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승인을 해주니까 이 부분은 사업단의 질의를 별도로 해주면은 어떤 걸로 구매하는지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료비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에서 하면은 업체에서 배송을 해줄 것이고 현장에서 구입을 하면은 구입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구매를 하든 증빙 서류는 다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증빙 서류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자, 일부 학생들만 해당이 되겠지만 여비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출장 일단 먼저 어떤 출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팀장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출장 내용에 대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출장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그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출 결의서를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승인 반려 여부는 문자로 갈 것이고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출 결의서를 뽑아서 사업단 행정실 제출을 하게 된 다음에 실제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빙 서류는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회의비 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회의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의를 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팀장이 지출결의서를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도 일주일 전까지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뒤로 반려나 승인 결정을 확인을 하고 승인됐을 경우에 팀장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사업단 행정실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 당일이 되면은 사업단 행정실에서 연구비 카드, 저희 사업단에 있는 법인카드가 있어요. 이거를 실제 수령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바로 당일날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꼭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카드 반납을 한 다음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회의록이랑 영수증 같은 거를 모아서 증빙 서류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비 증빙 안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재료비, 여비, 회의비 세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에는 어떤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견적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그 지출 계획과 함께 제출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서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수증인데 인터넷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구비를 할 테니까 일단 영수증은 인터넷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서 혹은 거래명세서 이 부분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인터넷 구매를 할 경우 택배로 물건이 오잖아요. 그럼 택배를 까보면 안에 가끔 거래명세서나 납품서라는 서류가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 서류를 증빙 서류니까 잘 챙겨놨다가 사업단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 없을 경우에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에게 별도로 말을 해주면은 저희가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물건 사진이 있습니다. 자, 물건 사진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택배로 받은 물건 혹은 카드를 현장에 가서 구매한 물품 이게 뭐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진으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택배로 받아서 박스를 까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늘어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은 수량이나 이런 게 확인되도록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은 본인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증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배송을 직접 받기 때문에 사진을 꼭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2일 이내에 이 앞에 있는 내야 되는 증빙 서류들과 함께 사업단 행정실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2일이라는 거는 물건을 받고 나서 2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제출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제출을 빨리 해주고, 물건 사진을 안 찍었는데 물건을, 그 재료를 소진했다거나, 뭐 아니면 잃어버렸다거나 할 경우에는, 음, 미안한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샀는지 안 샀는지, 제대로 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물건 사진을 잘 챙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카드 결제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 영수증을 직접 챙겨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납품서도 그 물건을 구입한 곳에서 직접 받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인터넷은 아까 장바구니로 간이로 견적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장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런 간이 견적서가 안 되니까 업체에서 꼭 견적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음, 견적서를 꼭 받아와야 되고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랑 그 결제되는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자,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무조건 거의 카드예요. 근데 간혹 정말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업체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가능하면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정말 필요해서 꼭 해야 된다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견적서, 그리고 납품서는 기본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음, 아마 이렇게 거래하신 업체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돈을 직접 받아야 되는 통장의 사본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니까. 그리고 물품 사진은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사진은 위에와 마찬가지로 뭘 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품 사진을 꼭 찍어야 되고, 자, 하나 좀 많이 다른 게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영수증 대신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신처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떼달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말을 하는데,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마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 할 거예요. 거기 업체 사장님이. 그러면 이메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그걸 출력을 해서 사업단으로 이 서류들과 함께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간혹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쉽지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비증빙 서류도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여비증빙 서류는 어딘가 출장을 갔다 온다는 거죠. 출장을 갔다 오면은 출장자한테 출장비를 지급을 합니다. 다녀온 사람한테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 모두의 통장사본이 다 필요합니다. 팀원 6명이 갔으면 6명 걸 전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통장으로 각각 출장비가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서 그걸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도 제출을 하는데 통장 사본을 제출한 사람만 내라고 돼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 제출을 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출장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출장록은 그 뒤에 직접 해볼 텐데 사이트에 출장록을 적는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출장록을 작성을 해서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디 시내 출장을 가든 시외 출장을 가든 공통적으로 이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차이가 있는 전주 시내 출장, 음, 시내 출장과 시외 출장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내 출장은 한 학기 동안 활동하는 동안 총 3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인당 1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한번 다녀오면 10,000원이 지급이 돼요. 어떤 형태로 다녀오고 뭐 버스를 탔다거나 어떤 교통편이었다거나 그건 중요치 않고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출장 시간은 2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공통 서류와 함께 이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줘야 돼요. 자, 카드 영수증이라는 거는 출장지가 어디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전주시 덕진구 어디다, 전주시 완산구 어디다 라는 곳에서 그곳 주소가 찍힌 카드 영수증을 갖다 줘야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식당에서 긁었던 영수증에 주소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여러 명이 갔다는 거는 같이, 여기 잠깐 빠져 있는데, 그 출장 간 사진을 함께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 사진에 찍힌 인원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한 인원수,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제출한 인원수, 이걸 합산을 해서 그 인원을 확인을 하고 출장자한테 2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영수증을 한 개를 제출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외 출장 같은 경우는 전주시 밖으로 가는 출장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자, 교통비, 식비, 숙박비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위와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뭘 타고 갔는지에 따라서 실비로 진짜 그 쓴 금액만큼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승차권을 함께 제출을 해줘야 되고 왕복 승차권이 모두 있어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차로 갈 경우에는 저희는 교통비를 지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차는 교통비를 지급해드릴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식비를 한 명당 16,000원씩 하루에 지급을 합니다. 보통 1박 2일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하루 갔다 오면은 16,000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그 먹은 식사에 식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자, 끼니때 맞춰서 식비 영수증이 팀당 한 개만 제출을 해주면은 이 서류는 앞에 있었던 이 교통비 증빙 서류랑 비슷한 서류예요. 근데 그게 식비 영수증이에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 이거를 한 개를 제출해주면 금액이 상관없이 한 명당 16,000원씩 지급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출장비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런 기준으로 그냥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숙박비는 서울에서 가면은 한 명당 56,000원, 광역시는 48,000원, 그 외 지역은 4만 원 이거를 지급합니다. 그 숙박하라는 장소의 그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이걸 미리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증빙서류로는 숙박 영수증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외 출장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한번 문의를 별도로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의비 증빙 서류도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회의비 증빙은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이랑 카드 영수증 그리고 회의 참석자 명단 이 세 가지를 갖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카드 영수증은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명당 2만 원씩이에요. 근데 이 2만 원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5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은 최대 10만 원까지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한도 10만 원까지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영수증 어차피 결의서를 제출을 하고 회의 당일이 되면 저희한테 법인카드를 받아갈 텐데 그 법인카드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 곱하기 5명만큼 식사비를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곱하기 하는 인원은 학생들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회의를 학생들 4명, 교수님, 그리고 뭐 산업체 멘토 이렇게 해서 6명에서 진행을 했다 하면은 4명의 식사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숫자라는 것을 꼭 감안을 해서 금액 상한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금액이 회의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의록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제출을 하는 거고 회의록에 회의 장소를 적게 돼 있는데 회의 장소는 뭐 식당이나 카페는 안 돼요. 그냥 학교 안에 있는 강의실이나 아니면은 그 산업체 멘토가 있는 곳에 업체의 회의실 뭐 이런 곳에서만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최소 1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자세하게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의 서명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을 출력을 하면은 거기 옆에 서명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모두 서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지도 교수님과 멘토분들이 참석할 경우에도 그분들 서명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잊지 않고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서류를 설명을 마쳤고, 이제 실제 메뉴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지 한 번씩 홈페이지에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자 홈페이지인데, 가입을 다 했을 거예요. 저번 설명의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이제 여기 다 가입을 했을 테고, 자, 팀장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팀장 기준으로 여기 마이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1차 설명회 영상을 토대로 오아시스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 홈페이지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면은 마이 페이지에 캡스톤 디자인 관리 메뉴에 이렇게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팀장으로 팀장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자, 한번 제목을 눌러서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럼 캡스톤 디자인 자신의 팀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신청한 과제명이 그대로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팀명과 팀 유형 그리고 사업체 멘토 누구인지 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팀장이 누구인지 이렇게 다 나오고 회원 관리 버튼을 눌러보면은 팀장 팀원 전체가 누군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혹시 아직 간혹 지원금이 0원이거나 1원으로 입력된 팀들이 혹시 있으면은 신청을 했는데도 있으면은 이 회원 팀 관리에서 회원 관리를 들어와 보면은 팀장 팀원 중에서 자기 팀원 전체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팀원들은 사업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저희가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가입을 다 한 다음에 사업자로 연락을 한번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원금 관리 메뉴를 다시 눌러보면은 여기에 총 전체 예산이 뜹니다. 전체 예산은 그 제출한 계획서 맨 끝장에 나와 있는 그 예산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비, 회의비, 여비 이거는 산학연계 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아래 지원금 사용 내역은 예시로 보여주려고 입력을 해놓은 거니까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지원금 변경 신청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메뉴가 구현만 돼 있고 활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지원금 지급 신청 관리에 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재료비 관리, 회의비 관리, 여비 관리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재료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 관리부터 메뉴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있는 신청하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기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신청 정보, 신청 내역이 쭈르륵 뜹니다. 자, 그리고 결제 방법 세 가지가 뜨고 신청 금액이나 품목 수량 이런 부분이 뜨는데 자, 인터넷 구매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하면 된다라고 설명 영상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구매를 눌러주고 내가 구매할 물품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먼저 뭘 살지 구매 결정을 다 했고 견적서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신청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팀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구매 사이트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네이버페이에 살 수도 있고 옥션, 뭐 11번가 쿠팡 여러 가지 사이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이버페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페이를 사고 수령지 주소를 적어줍니다. 수령지 주소는 이 물건을 배송받을 주소지입니다. 직접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해야 돼요. 물건 뭐 배송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거는 저희가 배상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배송 주소를 대충 적으면은 뭐 전부터 주소를 적었다 치고 실제 신청을 해야 되는 팀들은 실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주소를 기본으로 해서 그 주소로 보내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배송 업체나 아니면은 그 판매 업체랑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주소를 꼭 정확히 잘 적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 내역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가지 물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이 10가지가 넘어갈 경우에는 신청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는 물건을 간추려서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물품목은 뭐 사야 되는 물건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레드보드를 입력을 하고 수량은
2개다. 그리고 구입 사유는 뭐 작품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예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적는 건데 작품에 이 물품목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입 사유를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칸이 작은데 길게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작품 구입 사유를 꼭 자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이 품목의 하나의 가격 곱하기 수량 그리고 배송비를 합쳐서 적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브레드보드가 하나에 10,000원짜리라고 치면은 여기다 10,000원짜리고 배송비가 2,500원이다 라고 하면 2개를 사기 때문에 22,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위에 신청 금액에 22,500원이라고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물건은 총 10가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밑에 견적서를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견적서. 그러니까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견적서나 아니면은 그 장바구니 캡처한 사진들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네, 이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진짜 견적서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재료비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게 맨 위에 이거예요. 22,500원짜리.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신청된 내용이 사업단으로 알림이 와요. 신청을 했다고.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적어준 내용과 견적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을 사도 되는 것인지, 가격은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고 승인 혹은 반려 2가지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승인이나 반려를 해주면은 팀장에게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승인되었다 혹은 반려되었다 라고 갑니다. 자, 일단 반려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반려됐다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반려됐다고 문자로 오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반려된 내용을 보기를 해서 눌러줘야 돼요. 그럼 맨 위에 반려 사유가 신청형에 반려 사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수정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네, 수정을 하고 나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재신청을 먼저 눌러서 그 아까 반려 사유에 있었던 내용들을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재신청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이랑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예요.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사업단으로 알림이 오게 되고 그걸 보고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결과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 자, 결과를 잘 수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승인을 받으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승인이라고 뜨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홈페이지 와서 보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밑에 출력 버튼이 있어요. 출력 버튼. 이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캡스톤젠 제로비 지출 결의서라고 문서 한 장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사업단 행정실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컴퓨터에서 누를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출력 버튼만 눌러도 프린터 메뉴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종이로 출력을 한 다음에 팀장 사인과 지도 교수님 사인을 꼭 해서 사업단 행정실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일은 별도 공지를 하게 되겠지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지출 결의서를 사업단 행정실로 제출을 해주는데 자, 이 서류를 낼 때는 이 서류만 내는 게 아니고 이 지출을 할 때 올렸던 견적서를 출력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고 지출 결의서 출력을 하고 견적서를 출력을 해서 종이를 사업단의 행정실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뒤로 구매 절차가 시작이 돼요. 구매 절차가 시작되면은 물건을 우리가 홈페이지 그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고 배송을 시작하게 되고 물건을 받게 되겠죠. 물건을 받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물건 사진이랑 그리고 납품서 혹은 거래명세서 이런 그 증빙들을 챙겨가지고 사업단에 다시 제출을 해주면 재료비 지원 절차가 마감이 됩니다. 간단하게 재료비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회의비랑 여비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비 여비는 비슷합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여비부터 본다면은 여비는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연계팀이랑 전공 요소팀만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로비랑. 신청하기 메뉴를 눌러서 신청 금액을 적고, 출장 날짜를 선택을 하고, 출장 시간도 선택을 합니다. 출장지도 어디를 가야 될지,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가는지 이 부분을 적습니다. 자, 출장자명 같은 경우에는 그날 출장을 가는 팀원들 이름을 일단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3명이 간다 하면은 이렇게 3명을 적고, 신청 금액은 3명이 가니까 한 명당 시내 출장으로 기준을 할게요. 10,000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30,000원이겠죠. 이렇게 하고, 출장 일시는 10시로 4월 1일 10시로 했는데 최소 2시간 이상 출장을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10시라고 했으면은 10시에서 12시까지는 출장을 수행을 했어야 했어요. 자, 출장지는 전주시 완산구 창조터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출장 사유는 작품 제작을 위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제르비와 마찬가지로 승인 혹은 반려 결과가 나오고, 반려가 나오면은 반려 사유에 맞춰서 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오면은 제르비에 있던 것처럼 출력 버튼을 눌러서 지출 결의서를 뽑아서 사업단으로 제출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출장을 갔다 오고 증빙서를 챙겨서 제출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회의비 관리는 회의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메뉴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 금액은 회의를 하는 인원수 곱하기 2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원수는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회의 날짜 예를 들면 4월 1일 날이고 11시에 했다고 예를 들게요. 회의 장소는 공대 8호관 강의실에서 하는 거고, 회의 목적은 실제 회의를 해야 되는 목적을 적어줍니다. 작품 제작 논의,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참수자 명단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은 여기 팀원들이 2명이에요. 팀원들 2명 하고 멘토, 교수님 이렇게밖에 회의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의에는 팀장, 팀원, 산업체 멘토, 지도교수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만 참가를 할 수 있고, 이 인원 중에서 학생 인원수만 곱해서 회의비를 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4명이 회의를 했더라도 학생이 2명이니까 4만 원밖에 회의비를 잡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앞에 웹이나 제로비처럼 똑같은 절차로 승인 혹은 반려가 나게 되고, 지출 결의서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제로비, 회의비, 여비 이렇게 3가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해서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실습실이에요. 저희가 여기 공대 8호관 1층에 캡스톤 디자인 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D 프린터나 기타 공구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때 미리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습실 예약은 여기 마이 페이지 아무 메뉴에나 들어오면은 실습실 예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실습실이 쭉 뜹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캡스톤 디자인실의 3D 프린터 3대, 그리고 공구,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를 신청한다 치면은 3D 프린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날짜를 예약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예약되어 있는 게 예약 가능한 날짜고, 이 날짜를 눌러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출력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에 한 팀밖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한 팀이 한 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팀명이나 이런 인원들은 딱 해서 저장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예약이 되고, 그 당일날 와서 사업단 행정실 와서 키를 받아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구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은 여기 부대 장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물품 중에 필요한 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캡슐 디자인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약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용하고 나와야 됩니다. 공구는 하루에 3타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한 팀, 오후에 2팀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예약을 비어있는 날짜에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캡슐 디자인 2차 설명의 영상을 마쳤습니다. 재료비, 회의비, 여비 이 세 가지 증빙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사업당 홈페이지에서 실제 메뉴를 어떻게 눌러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를 할게요. 사업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의응답 질문을 해주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잘 확인을 해서 이번 학기 캡슐 디자인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